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심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진짜 이 시즌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한 또 저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기사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관세 전쟁 격화에 킹달러가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급락 중이고 주식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캐나다와 이 멕시코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 코스피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의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파란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요 미국의 선물 시장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6%로 거의 3% 가까이. 그래서 이제 이곳은 선물 시장이니까 오늘 밤에 미 증시가 개장할 그쯤에는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와 비슷한 거의 한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세가 코인 시장만의 악재가 터졌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하락, 그러니까 매크로 요인에 의한 전반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 요인만 다시 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로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즌 종료로 볼 만한 그 기준에도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일 연속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조정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 지지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 92K거든요. 그러니까 92K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때 여러 번 이렇게 92K가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이 92K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이 92K가 한때는 깨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는 94K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 지지선인 92K가 깨지지 않는 한 여전히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로 볼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설사 이 92K가 깨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요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CME 갭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최대로 열어놓을 수 있는 그 가격대는 요 CME 갭이 생겼던 77K에서 81K 대,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이 비트코인의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0%를 채우게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20%까지,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대략적으로 86K, 그래서 여기까지도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난 흐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 CME 갭을 메꾼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즌 종료로 볼 만한 움직임은 나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알트코인으로 힘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토털2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최근의 하락으로 지금 그 최대 낙폭이 원래는 여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이후에 더 많은 이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최대 낙폭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부터 오늘까지의 그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9%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보다도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그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즌 종료로 볼만한 과도한 급락이냐? 이것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이 2021년도 그때 그 상승장 속의 낙폭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2021년도 초부터 이제 5월까지 이 고점을 찍은 5월까지의 마찬가지로 토털 2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33%, 이때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0%, 이때도 마이너스 33%니까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상승장 때 그 조정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0%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 사이클, 제가 현재 그 흐름은 2021년도보다 2017년도와 좀 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때 2017년도 초부터 이제 2017년 말까지 그때 흐름 중에서 뭐 짜잘한 조정장은 체크하지 않고 굵직한 큰 조정장만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51%이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장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도 반토막이 넘는 이런 급락들은 여러 번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9%로 이제 오늘 조금 더 확대된 것이고,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이 최대 낙폭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마이너스 39%의 수준이 뭐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오지 않았던 것이 드디어 올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알트코인의 운명은 결국에는 이 비트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가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알트는 충분히 재차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인데, 그러면 이것을 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 RSI를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의 하락으로 이제 이 RSI가 상당히 하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37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37이니까 30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과매도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이 수준이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제가 요 빨간 점선으로 쭉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딱 교차하는 점이 요때, 그러니까 작년 9월 그리고 작년 8월 요때인데, 그래서 요 당시가 지금 요 노란 박스권 작년 7월에서 9월까지의 그때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년 7월, 8월, 9월 이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때 그 시기가 작년 3월 이후로 역대급으로 이 긴 조정 장세가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이 바닥을 또 경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한창 그 곡소리가 나왔던 그 시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 RSI까지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수준만큼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과매도로 볼 수는 없지만 이 투자자들의 심리로 이 RSI를 바라본다라면 지금은 충분히 이 과매도 상태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바닥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가격대는 이 바닥권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바닥권까지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요 리플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는 바람에 오늘 일봉의 그 저점이 3,100원대까지도 터치를 했고, 지금은 살짝 좀 반등이 나오면서 3,500원, 6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이, 이 리플이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고래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는 것일까?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키자마자 저희 멤버십 텔방에는 이 고래 움직임을 또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그 고래 지갑수는 어제를 기준으로 2582개에서
오늘 아침에 체크를 했을 때 2578개, 그러니까 4개 정도로 소폭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 고래는 1000만 개에서 1억 개의 고래 지갑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어제 296개에서 오늘 아침에 300개로 1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요 빨간 고래가 4개 정도 감소를 했지만 최근에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요런 패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고래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 패닉셀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파란 고래는 오히려 지금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고래들은 전혀 패닉셀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노란색이 지금 10만 개에서 100만 개,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서도 좀 대형 개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형 개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하락이 되면서 이렇게 물량을 좀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한 것이고, 그럼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 이후로 더 큰 하락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이 100만 개 이상의 고래 지갑수를 또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2581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침에 체크했을 때만 해도 2578개였는데 지금 현 시점은 2581개로 오히려 3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초대형 고래도 보시는 것처럼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말 초대형 고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대형 고래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초대형 고래이기 때문에 많진 않아요. 그래서 39개의 이 초대형 고래 지갑수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어제 오늘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38개에서 39개로 1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형 고래 지갑수는 이때가 딱 39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점이 다시 한번 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고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찐 고래들은 여전히 지금 패닉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고래들이라고 해서 앞날을 예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은 고래들까지 패닉셀을 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수량을 좀 지켜가면서 고래들의 움직임도 참고를 하면서 중심 잡고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영원한 하락도 없어요. 낙폭이 커지게 된다면 그만큼 반등폭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